사실 주식시장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큰 데미지가 없어요.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 입장에 기회가 돼요.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분석을 여러 번 뭐 보고서를 통해서 드렸지만 트럼프의 굉장히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위기가 생기면 위기를 역이용하는데 아주 탁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혹은 거기에 변명을 하는데 트럼프는 그냥 그걸 가지고 역공격을 해요.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로 덮는다든지 혹은 더 센 말로 덮는. 그래서 전선을 이동시키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탁월한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 무역 전쟁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. 첫 번째가 뭐냐?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의 타협이 아니고요.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그냥 경제 성장률이에요. 경제거든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으로 보는 거예요. 경제 성장률은 두 번째 치고 실업률은 어차피 좋아지고 있으니까 낮으니까. 그래서 주식시장이 가장 중요한 컨트롤, 자기가 할 수 있는 컨트롤이라고 보는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.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자기 나름대로 배운 게 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위기가 왔었죠. 1980년대 후반 90년대에 미국에 부동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트럼프가 배운 게 뭐냐면 위기가 오면 기회가 생긴다는 걸 트럼프가 그때 부동산 사업에서 얻었어요. 책을.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첫 번째 경제 위기가 오면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그 기회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제로로 내릴 수 있는 기회고 그게 주식시장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일단은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빠지는 것을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트럼프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중 전쟁이 강대강으로 부딪혀가지고 경제 충격이 크게 심리적 모멘텀이 크게 가면서 경제가 막 흔들리는 상황을 트럼프가 못 견뎌하진 않는다는 거예요.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오히려 그거를 차선책으로 플랜 B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.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내야 된다. 그걸로 상쇄시킬 수 있다.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강대강으로 가서 파국을 가도 일단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. 일단 그렇게 생각을 좀 해야 돼요. 그리고 맞부딪히면 해보니까 미국도 피해가 있지만 중국이 더 피해가 더 크다. 손해가 더 크다는 거. 중간 평가를 해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 미국도 피해를 봤는데 트럼프의 지지층의 영역은 실제로 피해가 덜했어요. 굉장히 덜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좀 더 강대강으로 더 끌고 가도 데미지가 적을 수 있다. 물론 뭐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격을 보겠지만 그 부분은 정부 보조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되면 더 크게 줄 수 있다라고도 얼마든지 정치적 언변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면서 동시에 트럼프 지지층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강경책이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또 자기가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면 좋은 거고 합의를 해도 좋고 합의가 늦어져도 좋은 상황이에요. 어쩌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양쪽을 다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그 결과로 합의를 하면 경제적 성과가 좋은 거고 빨리 내는 거고 안 돼서 경제적 성과가 없더라도 강한 미국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동시에 흔들려도 예를 들면 주식시장은 다른 부분으로 상쇄하면 되는 거고 흔들려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슈를 바꾸거나 정치적 프레임을 바꿀 수도 있거나 혹은 그 부분을 이용해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지금 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어디로 가든지 일단 크게 자신에게는 손해가 없다. 이렇게 지금 입장이 서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. 그러면 이제 결국은 상황 터지는 이슈가 있죠. 정치적 이슈가 터지죠. 공개청문회도 그렇고 그 이슈에 따라서 트럼프가 이 부분의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정치적으로 계속 계산 중이다.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쪽은 시진핑보다는 트럼프죠. 그리고 트럼프 쪽이 훨씬 더 다양하게 이 국면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. 중국은 경제 충격이 커요. 지금 지방은행도 지금 부도가 나고 뱅크런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업 부채는 그래도 한 10%포인트 줄였지만 여전히 좀 늘어나는 상태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일자리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뭐
지금 압박을 받는 모습이 좀 보이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끌고 가면 중국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한 해나 1, 2년을 봤을 때는 사실 중국이 그다지 유리한 국면이 아닙니다. 최소한 1, 2년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10년, 20년, 30년 봤을 때는 뭐 다른 논외지만 1, 2년이라는 단기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강대강으로 밀어붙여서 중국이 갈 경우에는 강대강을 갈 경우에는 중국이 굉장히 불리하다.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은 상업용의 부채가 크죠. 금융위기의 불안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이 훨씬 더 불리하다라는 거고요. 백악관에서 전 세계 정보를 다 보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. 그것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혹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중국 강경책은 상하원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국민 전체 거의 대부분이 지지를 받고 있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다지 급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